파도 하나가 파장이 거의 수킬로미터, 10km 이상이 되고, 근데 파고는 몇 미터밖에 안 되니까 밑으로 쓰나미 파도가 먼 바다에서 지나가도 아주 넓은 영역의 바닷물이 위로 몇 미터 들어 올려진 겁니다. 그 물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겠죠. 우리 원치 않지만 서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 표면에 보면 어떤 곳은 육지고, 어떤 곳은 바다고, 어떤 곳은 산맥을 이루고, 어떤 곳은 마리아나 해구 같은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에베레스트를 다 집어넣어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이 보면은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편편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곳은 왜 이렇게 높고 어떤 곳은 왜 이렇게 깊은가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 원인을 지질학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를 단순히 지향사론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냥 판이 구면좌표계상에서 어떤 평면적인 수평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뭔가 솟아올랐다가 깎여 나가고 내려가고 혹은 가라앉고 이런 수직 운동만 해서 이런 산맥과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지향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질학자가 아니에요. 독일의 기상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대서양 주변 지도를 유심히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쪽하고 남미 쪽하고, 남미는 동쪽이 톡 튀어나왔고 아프리카는 서쪽이 쏙 들어갔고, 그죠? 그 멕시코만 있는 북미의 동쪽은 또 쏙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부분 톡 튀어나온 유럽하고 얘를 쏙 밀어 넣으면 완전히 직소 퍼즐처럼 딱 맞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보니까 이제 한창 그 고생물학이 활성화되고 공룡 화석 찾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보니까 이 남미 쪽, 북미 쪽 동부 해안에서 발견되는 화석하고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동일한 거예요. 공룡 화석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딱 대서양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딱 두 개를 붙이면 딱 들어맞는데, 여기에다가 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두 해안가에 살았던 공룡 화석이, 육상 공룡 화석이 동일하네? 이게 설명이 되려면 이 두 떨어져 있는 지역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붙어 있었어야만 가능한 현상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유럽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면서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서 이거를 대륙 이동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지향사론자들이 학계의 대세를 당연히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알프레드 베게너는 죽을 때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크레이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그 자기의 어떤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이 뭘 했나요? 이게 잠수함 작전을 막 쓴 거예요. 유보트를 막 써가지고 이제 막 대서양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유보트를 잡으려고 이제 영국에서 이게 대서양의 해저 지형들을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 한가운데 그냥 편편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아프리카, 유럽하고 아메리카 사이의 대서양 한가운데를 따라서 뭔가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여기가 찢어진 곳이고, 그 찢어진 곳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구 표면에 있는 여러 대륙과 대륙들은 그리고 바다들은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판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끝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거고, 이제 현대의 지질학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후에 존 투조 윌슨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지질학자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윌슨 사이클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분이 제안한 윌슨 사이클은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마치 윤회 사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 그림을 보면 대륙이 뭔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찢어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대륙이 찢어져요.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사과 쪼개듯이 그냥 지구가 둘러 쪼개질까요? 안 그렇죠. 찢어진 대륙 사이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맨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내요. 그 새로운 지각이 우리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이런 대양을 이루는 지각,
해양지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지각을 만들어요. 이 해양지각은 대륙지각에 비해서 두께는 한 3분의 1도 안 되지만 훨씬 더 밀도가 크고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해양지각이 뭐 영원히 계속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진 대륙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구형이니까 반대쪽에 가서 다시 부딪히겠죠. 여기를 찢으면 반대쪽에 가서 다시 부딪힐 거고 계속 이 바다는 넓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이 바다는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라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난카이 해곡 이슈 많이 됐죠. 동일본 대지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망했죠. 그죠? 그 지진을 일으킨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해양 지각이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고 대륙 지각 아래로 미끄러져서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섭입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에요. 이 섭입에 의해서 다시 해양 지각은 축소하고 줄어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서양이 이제 중생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대서양이 있기 전에는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던 태평양이 초대륙 나머지의 바다 전체를 이루고 있었겠죠. 근데 대서양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초대륙이 쪼개져 가지고 아프리카, 뭐 유라시아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가 서로 멀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래 존재했던 태평양은 상대적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어야겠죠. 태평양 어떻게 면적이 줄어들까요? 이 섭입을 통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해양은 다시 이 섭입에 의해서 그 면적이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결국에는 해양이 완전히 소멸하고 그 양쪽에 있던 대륙끼리 다시 충돌을 하겠죠. 그 대륙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습곡 산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쪼개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충돌하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걸 이제 존 투조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윌슨 사이클 이런 명명을 하게 된 거죠. 지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규모에 따라서 모르고 뭔가 그 지진 재앙을 맞이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지질학계에서는 이 지진의 전조 증상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자포자기에 가까운 지진은 전조 증상을 특정할 수 없다. 특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예 전조가 없을 수도 있다. 전조라고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대부분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동물들의 이상 행동,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평소에 못 보던 희한하게 생긴 구름 형태,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사실은 그게 지진의 어떤 앞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역적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연역적 원리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계속 귀납적인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지진이 났던 사례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보니까 뭐 저기 평소에 안 보이던 아주 심해어가 잡혀가지고 기다려보니 지진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론 체계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지진은 그 전조 증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조사는 하지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번에 난카이 해곡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생겼을 때 결국은 일본 정부도 내세웠던 것들이 과거에 이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역사서에 기록된 주기예요. 어떤 경우는 2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년 만에 발생할 수도 있고 가장 마지막 발생했던 지진은 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들쑥날쑥하고 사실은 그 어떤 인문학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또 이거 지진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들을 지금 가져다 쓰는 이유 자체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진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청천벽력같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그냥 아무 징조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지진이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진이라고 부릅니다. 전진,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본진, 그리고 큰 지진 이후에 나타나는 여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진이 있는 본진이 있을 수 있고 전진이 생략된 본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도카라 열도라고 큐슈 서남부에 있는 거기서 발생했던 군발 지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뭐 한 2에서 4 요 정도 범위의 지진들이 끝도 없이 나는 몇천 번이 났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본진 자체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진도 있는 겁니다. 지진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은 무조건 쓰나미가 생길 수 있느냐? 우리 쓰나미 발생했던 것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였죠. 그리고 2024년도에 작년 1월 1일에 있었어요. 일본 서부 바다, 그러니까 동해입니다. 동해에서 일어났던, 동해 동편에서 일어났던 지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까지 쓰나미가 실제로 도달했습니다. 많이 약화돼서 1m 남짓했지만 그 일본 쪽에서는 쓰나미가 굉장히 커서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 거기 노토반도라는 섬에서 또 쓰나미가 만들어졌죠. 이 쓰나미가 무조건 지진이 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섭입대라고 하는 시스템 기억나시죠? 그죠? 섭입대가 뭐냐면 이제 더 밀도가 큰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작은 대륙 지각 아래로 미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섭입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참기름 발라놔가지고 얘가 스물스물스물 꿀렁꿀렁 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마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이게 어떤 이 미끌림을 참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한번 확 미끌리고, 또 한참을 힘을 모으다가 미끌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는 기간 100년, 그러다가 한번 미끌리면 지진 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난카이 해곡 100년 주기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참다가 그냥 쑥 미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각 내지는 지구 암석권, 지구 표면이죠. 여기는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탄성 거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힘을 참는 동안에 얘가 우리 눈으로 관측이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휘어지면서, 그죠? 마치 용술처럼 이렇게 휘어지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미끄러지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처럼 복원되는 과정에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을 위로 확 들어 올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갑자기 뭔가가 땅 밑에서 거대한 땅덩어리가 바닷물을 들어 올린다. 동일본 대지진 때 들어 올려진 높이가 한 5, 6m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일본 동쪽에 있는 일본 해구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양의 땅덩어리가 5, 6m 들어 올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넓은 영역의 바닷물이 위로 몇 미터 들어 올려진 겁니다. 그 물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겠죠. 쓰나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쓰나미라는 게 저기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지역이 다 환태평양 조사인데 불의 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섭입대가 위치하는 그 모든 곳은 다 쓰나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후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최근에 영화화됐던 그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죠. 수마트라 섬 그 인도네시아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쓰나미가 아마 전파돼가지고 태국까지 가서 발생했던 그 재난을 다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큰 어떤 피해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가장 컸던 거는 동일본 대지진이었었던 거죠. 일반 파도하고 쓰나미는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쓰나미라는 이름이 일본 그 한자어로 진파 이렇게 합니다. 나루 진자, 우리 무슨 진 갑꽃진, 나루터명을 붙이는 거죠. 진파, 그러니까 나루터에서 이는 파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본의 어부들이 좀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을이 없어진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조업을 하면서 파도를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쓰나미가 만들어질 때 먼 바다에서는 그 밑에서 섭입대 미끌림에 의해서 넓은 지역의 땅이 탁 솟아오르니까 순간적으로 그 위에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요? 몇 미터 위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넓은 영역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먼 바다에서 쓰나미가 만들어질 때는 파고가 높지는 않아요. 파장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10km 이상, 수킬로미터. 파도 하나가 파장이 거의 수킬로미터, 10km 이상이 되고, 근데 파고는 몇 미터밖에 안 되니까 밑으로 쓰나미 파도가 먼 바다에서 지나가도 그냥 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바다가 쓱 천천히 올라왔다가 쓱 다시 내려가는, 이런 거밖에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쓰나미가 해안가로 이렇게 전파를 해 가면서 그 바다의 심도가 계속 얕아지다 보면은 이 파도라는 거는 이 지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지만, 위로 볼록하게 생겼지만, 그게 뭐냐면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의 움직임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요? 파장이 긴 파도는 그 아래에서는 아주 그 파장 길이만큼 커다란 원형을 이루면서 물이 회전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얕은 바다로 오게 되면 그 회전 운동을 할 수 없겠죠. 큰 규모의 회전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회전 운동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얕은 수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었던 파장이 좁아지게 되고,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파고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나미가 먼 바다에서는 느낄 수 없고, 갑자기 아주 먼 바다에서는 아주 파고가 낮은 아주 완만한 웨이브가 이렇게 해안가로 오면서 그게 말도 안 되게 빌딩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 풍랑, 해일 뭐 이런 거 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해일은 그냥 파도가 많이 치면은 우리가 이제 해일이라는 일반적인 말을 씁니다. 태풍 해일, 폭풍 해일 뭐 이런 말들은 그냥 파도가 많이 치면은 육지로 파도가 넘어치는 현상이고, 쓰나미도 일종의 해일이죠. 하지만 쓰나미라고 하는 거는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쓰나미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대서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륙 이동설은 결국 대서양에 왜 생겨나게 됐는가?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뭔가? 왜 아프리카 서부와 아메리카 동부 해안선이 일치하는가? 여기서 나온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유보트 잡기 위해서 해저지형 조사하면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걸 발견하고 거기가 찢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를 딱 봤을 때 대서양의 반대에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대서양 지금 넓어지고 있죠. 그럼 그 반대급부로 태평양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져야겠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만약에 쫙 축소시킨다 그러면 얼굴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얼굴도 3차원 구면이니까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태평양이 좁아져야 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해양 지각이 어딘가로 없어져야겠죠? 어떻게 없어질까요? 대륙 지각 아래로 섭입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해양 지각은 얇은 대신에 밀도가 훨씬 크다 그랬어요. 대륙 지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하고의 압축을 받으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 밀려가는 섭입대가 태평양 주변에 북미 서부, 남미 서부, 그리고 뭐 뉴질랜드 동부,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뭐 알류샨, 캄차카 이 지역 전역에 걸쳐서 알래스카까지 이런 섭입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일이냐? 반대쪽에서 대서양이 만들어지는 반대급부로서 태평양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태평양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라지는 이 섭입작용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고, 우린 그걸 불의 고리 또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겠죠. 주변에 보시면은 일본, 그죠? 그리고 러시아, 캄차카, 알래스카, 미국 서부, 그리고 뭐 안데스 산맥 인근에 위치하는 뭐 칠레 이런 곳들 큰 지진 나잖아요. 이런 것들 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고, 뉴질랜드 보면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 활동도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 전부가 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일본의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난카이 해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가깝게는 500km밖에 안 됩니다. KTX 타면은 3시간 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매우 가깝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원치 않지만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변에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이 섭입하는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지진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포항이나 경주나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여러 가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힘도 여기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의 서부에서 만약에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일본 큐슈,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큐슈 지역이 우리나라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가는 곳이죠. 거기서 뭐 10만 년 이내에 가장 크게 폭발했던 화산 랭킹 2 해당하는 아소산 큐슈에 존재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분출하는 사쿠라지마 화산 여기 큐슈에 역시 있습니다. 이런 화산이 과거에 크게 분출했을 때 그 화산재가 낙하하는 범위에 우리 한반도가 통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학계에 이미 논문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터전을 구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우리 민족의 그죠 어떤 삶의 방식도 우리 한반도나 부속 도서가 가지고 있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집 짓는 방식이라는 것부터 어떤 옷 입는 방식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보존하는 그리고 작물을 수확하는 이런 방식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고 다만 이제 그런 나라들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 지진 자체가 일종의 어떤 재해 자체, 지진재해, 화산재해 자체가 일종의 어떤 신에 신격화되어 있다거나 그죠? 어떤 신의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좀 나타난다거나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딱히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인명피해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탈하고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자연적 현상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